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17번째 시간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5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5 기계학과 우주론. 레오나르도는 기계학도 역시 예술적 실습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에 아주 넘통해져 건축가이자 토목기사가 되었다. 그는 당대의 기계학 법칙이 아주 정통이 있었고 그를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모로 힘썼다. 고전역학, 그가 쓴 기계학 입문서는 밀라노에서 1490년대 말에 나왔는데 마드리드 사본에서 발견되었다. 이 책의 의의는 구체적인 기계나 작업 도구의 묘사에 있다기보다는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기계 원리와 작동을 설명해주는 실증적인 예를 제시하는 데 있었다. 이 책에서도 도해가 본문보다 선행하는데 해부도에서처럼 여기서도 물체를 정확히 실증해주는 명확한 도해 원칙을 발전시켰다. 순수 기계학에 대한 흥미는 점차 응용 기계학에 대한 관심과 합쳐져 그의 기계학의 기본 법칙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의 힘이 유기적, 무기적 세계 모두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하여 결국 에너지는 레오나르도에게 중요한 개념이 된다. 그는 그 힘이 영적인 속성으로 우주를 형성하고 지배한다고 보았다. 그는 자연현상을 입증하는 곳마다 우주를 형성하고 작동시키는 원초적인 역학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했다. 이렇듯 각기 분리된 개별적인 그의 지식 영역들은 그의 과학이 제공해주는 하나의 조화로운 세계관 보는 법을 아는 것에 입각한 우주 창조론으로 통합된다.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는 예술가를 시각적 관찰에서 얻은 진실하고 정확한 체험의 자료들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겼으며 그 고귀한 소명을 깨닫고 자연의 방대한 영역에서 그 비밀을 캐냈다. 이렇게 얻은 지식을 사진적인 형태로 전달한 그런 유토피아 사상은 여전히 중세의 스토아 학파에 속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연구 결과는 최초의 위대한 새시대의 사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것이 아주 참신한 방법의 경험 원칙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레오나르도는 끝까지 시각적 관찰에 의한 경험주의자로 남았다. 바로 여기에서 그의 천재성에 힘입어 예술과 과학을 종합시킨 자신의 독특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긴 모나리자 라 조콘다라고도 함. 이탈리아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1452년 1519년의 작품 1503년에서 6년경 다빈치가 성 기른의 상스 시대에 그린 작품으로 피렌체에 살던 한 상인의 부인을 그린 초상화라고 전해진다. 색의 깊이, 명암의 부드러운 처리는 스프마토 기법이 완숙하게 사용된 것으로 엷은 안개가 덮인 듯한 효과를 준다. 가장을 모은 손과 온화한 미소는 그리스의 이상적인 여인을 묘사한 것 같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미주의, 탄미주의, 신미주의라고도 함. 미적 가치를 가장 지고한 가치로 보고 모든 것을 미적인 견지에서 평가하는 태도 및 세계관. 대개 생에 대한 수동적, 체념적, 관조적 태도라든가 쾌락적 감각주의 또는 모순적이고 적대적인 현실로부터 미적 현상 세계로 도피하려는 생각에서 연유한 까닭에 종종 반사회적, 비정치적 허무주의로 기착하기도 한다. 이런 유미주의의 경향은 이미 고대 특히 헬레니즘, 중세, 르네상스, 매너리즘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근세에 와서 예술과 문학에서 더욱 발전하여 19세기 말 유럽에서는 예술은 오로지 아름다움 자체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신조 아래 예술을 위한 예술의 이론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따라서 유미주의는 예술 지상주의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예술을 위한 예술은 1830년, 70년대 프랑스에서 풍미하던 예술이론의 표로서
1818년 프랑스 철학자 빅토르 쿠쟁이 만들어낸 말이다. 그러나 예술 자체를 예술의 목적으로 선언하고 예술을 종교, 정치, 도덕, 세계관 등 어떤 다른 목적이나 관심에서 분리시켜 어떤 효용성도 거부하는 예술지상적 유미주의를 제일 먼저 강력하게 내세운 사람은 테오필 고티에였다. 1835년에 쓴 소설 무팽양의 서문. 여기서 드러나는 비정치적 태도는 콩트의 실정주의 미학에 근접하는 측면도 있으나 특히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변화론적 문학에 대립한다는 점에서 반실정주의적인 예술지상주의는 순수 문학 상징주의 운동을 촉진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환상을 비판하는 문학 콩코르 형제 기스타브 플로베르이 나오는 배경이 되었다. 예를 들어 플로베르의 사실주의 소설 보바리 부인을 쓰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의 입장에서 자연주의로 떨어질 위험에 저항할 수 있었다. 예술의 자율성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아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실용주의 사회철학, 산업시대의 추악성 및 속물 건성에 대한 반발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1790년에서 자체가 목적이 되는 자유로운 예술과 다른 목적을 지녀 노동 및 수단이 되는 임금 예술을 구분하고 미학적 기준은 도덕성, 실용성, 필학 등에 얽매이지 않은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유미주의의 토대를 제공했다. 이런 예술의 자율성 사상은 독일에서는 괴테와 제이엘 티크 등을 통해 바이마르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로 이어졌고, 영국에서는 세무엘 테일러 콜리지와 토마스 칼라일 등을 통해, 프랑스에서는 스탈부인과 고티의 쿠쟁을 통해 보급되었다. 영국에서는 라파엘 전파에 속하는 화가들이 1848년부터 유미주의의 씨를 뿌렸고,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와 에드워드 번 존스, 엘저넌, 찰스 스윈번 등의 작품은 의식적으로 중세 치밀을 선택하여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유미주의의 표본이 되었다. 오스카 와일드와 월터 피트의 작품들, 오버리 비어젤리가 잡지 옐로북에 그린 사파들에서도 유미주의적 태도가 나타난다. 세련된 감수성의 개발이라는 유미주의 운동의 이상을 가장 높이 끌어올린 사람도 아마도 화가 제임스 맥딜 휘슬러일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플로베르 공쿠르 형제 외에도 샤를 보를레르, 샤를 르콩트르, 릴, 테오도르 드 방빌, J.K. 위스망스 등 상징주의와 고다파 시인들도 유미주의의 신봉자들로 꼽히며, 독일에서는 나중에 게오르그 파에 속하는 시인들이 유미주의의 영향을 보인다. 당대의 유미주의 비판자로서 영국의 윌리엄 모리스와 존 러스킨,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 등을 들 수 있다. 톨스토이는 도덕성을 떠난 예술이 무슨 가치를 지니겠냐는 물음을 던졌다. 그러나 유미주의 운동은 예술의 형식 미학에 관심을 집중시켜 로저 프라이와 버나드 베렌슨의 예술 비평이 나오는데 이바지했다. 또한 프랑스 상징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됨으로써 어떤 지역에 안정되지 않은 운동이 되었고, 미술과 공예 운동을 촉진했으며 아르누보 운동을 일으켜 20세기 예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